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데일리엔 마감 전에 살펴보는 주요 경제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소비자 물가가 2달 연속 1%대 상승을 보였습니다. 오늘 통계청의 소비자 물가 동향에 따르면 올해 2월 소비자 물가 지수는 105.8로 지난해 같은 달 대비 1.1% 상승했습니다. 소비자 물가는 지난해 1월부터 12개월 연속 1%를 밑돌다가 올해 1월 1.5%로 올라선 뒤 2달 연속 1%대를 나타냈습니다. 이는 농산물 가격 기저효과가 사라지고 석유류 가격이 오른 영향입니다. 코로나19 여파로 해외 단체 여행비와 국제 항공료, 생화 등의 가격은 떨어졌습니다. 지난해 4분기 삼성전자 스마트폰의 유럽 시장 점유율이 소폭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카운터포인트에 따르면 2019년 4분기 삼성전자의 유럽 시장 점유율은 25에서 27%로 1년 전보다 2%포인트 올랐습니다. 카운터포인트는 미국의 제재로 화웨이가 구글 서비스를 탑재하지 못했고 그 공백을 삼성전자가 흡수한 것으로 보인다며 화웨이 제재에 따른 반사 이익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나 유럽을 제외한 지역에서는 점유율이 다소 하락했습니다. 특히 이란, 이집트 등 일부 중동 아프리카 지역과 동남아시아 국가에서는 중국의 중저가 브랜드가 공격적인 마케팅을 펼쳐 다소 주춤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반면 우크라이나, 칠레, 포르투갈과 이탈리아 등에선 높은 점유율로 확인됐습니다. LG전자가 노트북 LG 그램을 캐나다에 처음 출시했습니다. 2015년 미국의 LG 그램을 출시한 LG전자는 올해 캐나다의 LG 그램을 출시하면서 북미 프리미엄 노트북 시장 공략을 확대한다는 계획입니다. LG 그램 17은 2020년형 노트북으로 인텔 10세대 프로세서가 탑재돼 기존 제품보다 속도와 성능이 2배 이상 늘었습니다. LG전자는 지난달 캐나다 토론토 행사장에서 LG 그램 출시 행사를 진행하고 LG 그램 17을 소개한 바 있습니다. 카카오 게임즈가 게임 개발사 3곳에 전략적 지분 투자를 단행합니다. 카카오 게임즈는 세컨드 다이브, 오션 드라이브 스튜디오, 패스파인더 8 등 게임 개발사 3곳에 총 230억 원 규모를 투자한다고 밝혔습니다. 세컨드 다이브는 모바일 게임 다크 어벤져 시리즈를 개발한 반승철 대표가 설립했고 오션 드라이브 스튜디오는 피파 온라인을 개발한 김희재 프로듀서가 설립했습니다. 패스파인더 8는 스마일게이트 그룹의 모바일 계열사 팜플 출신의 서현승 대표가 만들었습니다. 카카오 게임즈는 자사가 갖춘 차별화된 역량과 각 개발사와의 시너지를 극대화해 시장에 더 재밌는 게임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코로나19 확산 사태로 중국의 스마트폰 시장이 크게 위축된 가운데서도 삼성전자의 새 폴더블 폰 갤럭시 Z 플립이 연속 매진을 기록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오늘 오전 10시부터 삼성전자 온라인 매장, 티몰, 징둥닷컴 등에서 갤럭시 Z 플립 2차 판매를 시작했는데 판매 개시 30분 만에 모든 채널에서 준비된 물량이 매진됐습니다. 앞서 지난 27일 중국에서 갤럭시 Z 플립 1차 판매를 진행했을 때도 판매 시작 9분 만에 준비된 물량이 소진된 바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이달 중 중국에서 새 전략 스마트폰인 갤럭시 20 시리즈 판매도 시작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편의점 매장에서 암호화폐 결제가 가능해집니다. 편의점 CU를 은행하는 BGF 리테일은 암호화폐 페이코인 결제 서비스를 전국 매장에 도입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CU는 통합결제 비즈니스 전문기업 다날과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페이코인은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하는 암호화폐 결제 서비스로 애플리케이션 페이 프로토콜 월렛에 가입하면 누구나 사용할 수 있습니다. 페이 프로토콜 월렛의 바코드를 스캔하면 결제 시점의 암호화폐 환율에 따라 상품 가격이 환산돼 차감됩니다. CU는 결제 수단을 다양화해 고객들의 쇼핑 편의를 높이고 가맹점의 수수료 부담도 낮추기 위해 암호화폐 결제 서비스를 도입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서 이 시각 간추린 뉴스입니다.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율이 최대 4%로 중과한 12.16 대책의 영향으로 올해 주택분 종부세 수가 전년보다 최대 7,600억 원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작년보다 77% 늘어난 수치입니다. 카카오 모빌리티는 국토교통부의 자율주행차 임시 운행 허가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회사는 이르면 이달 중순부터 차량 스스로 경로를 설정해 운행하는 레벨 4 자율주행차 기술 시험에 돌입할 예정입니다. 외교부는 오늘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안이 올해 상반기 추진되겠지만 코로나19를 극복하지 못하면 영향이 있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SKCNC는 데이터 시각화 전문 업체인 태블로와 산업별 시스템 기반의 빅데이터 분석 활용 시장 공동 발굴을 위한 전략적 업무 제휴를 맺었다고 밝혔습니다. 이 제휴를 계기로 자사기업 고객 맞춤형 빅데이터 분석 설계 구축에 태블로의 데이터 시각화 기능을 기본 탑재할 계획입니다. 이데일리엔 마감 전에 살펴보는 주요 경제 뉴스 함께 확인해봤습니다.